안녕하세요. 개하. 오늘도 역시 게스트가 함께 선생님과 함께 러닝하러 왔습니다. 먼저 게스트 소개를 들어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이 친구 엄청 수줍어하는 친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몇 학년 몇 반 이름 말하면 됩니다. 1학년 7반 김세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옆 친구 1학년 7반 이도현입니다. 네, 도연이랑 세진이 바로 선생님 친구들이에요. 선생님 반. 선생님 제일 예뻐하는 친구들 탑2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운동을 들어가기 앞서서 또 선생님이 준비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선생님의 런데이 게스트를 신청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뭔가요? 저 그냥 선생님이랑 뛰고 싶어가지고. 우리 담임쌤과 뛰고 싶다? 네. 역시 의리. 빠샤. 주먹. 빠샤. 빠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준비한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이 런데이를 할 때 분명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라고 했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런데이에서 막 3분 뛰고 2분 쉬면 2분 걷고 3분 뛰고 2분 걷고 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기 멋대로 뛰고 싶을 때 뛰고 쉬고 싶을 때 왕창 쉬고 이렇게 하는지 앙심 고백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세진씨 어떠세요?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안 할 때는 어떨 때예요? 안 할 때. 어딘가 아플 때? 네. 어딘가 아플 때는 그냥 뛰고 싶을 때 뛰고 걸을 왕창 걷고 하는구나. 자, 도연이는요? 좀 많이 쉬어요. 많이 쉬어요? 진짜요?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그럼 지금 3분 뛰는 것까지 왔는데 3분을 다 못 뛰어요? 뛸 때도 있고 못 뛸 때도 있고. 뛸 때도 있고 못 뛸 때도 있어요? 네. 선생님이 진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이 러닝 프로그램대로 따라서 해야지 체력이 올라가지 자기 페이스대로 하면 정체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는 거는 러닝 프로그램들을 따라서 8주를 해야지 30분을 뛸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러닝 프로그램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8주 돼도 30분 못 뛰어요. 알겠죠? 이제부터 약속. 여러분들도 약속입니다. 러닝 프로그램 음성 듣고 꼭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네, 오늘 런데이 5주 3회차는 3분에서 이제 4분으로 나왔습니다. 4분. 할 수 있죠? 절레절레. 4분이 5세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음성 따라서 4분 동안은 느리더라도 뛰어야 됩니다. 걸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음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흡연, 술과 카페인 등 선생님이 체육책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동하러 갈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렛츠 고! 고 해주세요! 고! 안녕하세요. 런데이 5주차 마지막 세 번째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몸에 열을 올리기 위해 5분간 힘차게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은 4분간 달리고 2분간 걷기를 5번 반복합니다. 이전 트레이닝보다 횟수는 줄었지만 달리기 시간이 1분씩 늘어났기 때문에 집중해서 달려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달리기를 할 때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사에 신경을 쓰세요. 달리기를 하는데 좋은 음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 중 하나는 바로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신진대사는 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달리기를 할 때 온도 조절도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려면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몸에 달리기를 하기에 충분한 수분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달리기를 하기 전에 매 시간 물을 한 컵씩 마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말고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한지는 소변의 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소변의 색이 맑고 투명하다면 우리 몸 안에는 수분이 충분하다는 증거입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배출하는 땀은 온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수분이 충분한 상태로 달리는 것이 좋지만 물을 많이 마신 상태로 출발하란 말은 아닙니다. 간혹 달리기 직전에 물을 잔뜩 마시고 달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달리는 것도 불편할 뿐 아니라 달리는 도중 방광에 압박이 가해져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기 1시간 전까지 물을 자주 마시고 몸 안에 수분이 충분하다면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저번 음식 주제 때 영양소를 배웠죠. 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식사를 의미합니다. 3대 영양소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55에서 60% 정도, 단백질은 15에서 20%, 지방은 20에서 25% 정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이 4가지를 선생님이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에서 3위까지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질병은 나트륨의 과잉 섭취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겠죠.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질병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안 좋아지는 거죠. 체내에 쌓인 나트륨이 빠져나갈 때 칼슘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혈압. 혈압이 높은 고혈압.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세포에서 수분이 혈관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여서 그 혈관의 압력이 상승하게 된다. 세 번째, 심장병, 뇌졸중입니다. 고혈압으로 혈관이 손상이 생기면서 심장,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네 번째, 위암. 염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염을 일단 일으키고 만성적인 위염으로 되면서 위암으로까지 발전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부전, 만성 신부전입니다. 고혈압으로 신장의 모세혈관이 망가지면서 신장의 기능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 좋은 나트륨을 적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 표시제에 있는 나트륨 양을 꼭 확인합시다. 즉, 일일 나트륨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 찌개, 국수 등의 국물을 되도록이면 적게 먹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 적게 먹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국물은 작은 그릇에 담아서 조금만 먹습니다.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채소, 과일, 우유 등을 간식으로 자주 먹습니다. 탄수화물은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달리기를 하기 전이나 달리기를 한 후에는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고 특히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을 만드는 주요 영양소이고 글리코겐은 뇌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글리코겐이 부족해지면 남은 글리코겐은 뇌를 위해 비축합니다. 동시에 생존을 위해 고통 신호를 보내거나 더 이상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몸의 움직임을 완전히 정지시켜버립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후반부에 바닥에 쓰러져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것은 뇌가 생존을 위해 몸을 정지시킨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간혹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의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달리기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두 번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즉석식품,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즉석식품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왜 먹으면 안 좋을까?
첫째, 지방, 당분,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무기질 등 청소년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여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인공 감미료, 색소, 방부제 등의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 세 번째는 꼭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를 왜 해야 되나? 아침 식사의 장점은 무엇일까? 자, 이제 4분간 집중해서 달려주세요. 아침 식사는 첫 번째, 포도당을 만들어서 학습 및 업무 능력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생체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뇌와 장기에 영양소를 보내고 뇌랑 장기,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성장기의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영양 성분을 채워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아침 식사 꼭 합시다. 올바른 식습관 네 번째, 탄산음료를 적게 먹는 것입니다. 적게 마시기. 탄산음료에는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과 비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발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달려보세요. 마치 여행을 온 것처럼 새로운 곳으로 달려나가 보세요. 새로운 풍경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경험은 달리기의 고통을 상당히 감소시켜준답니다. 탄산음료 섭취랑 골절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탄산음료의 강산성은 치아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육교과서 페이지 43쪽을 보면서 같이 봅시다. 탄산음료란 무엇일까요? 써져 있을 거예요.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와 당분을 물에 녹여서 만든 음료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안 마시는 게 최고겠지만 치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탄산음료가 치아에 닿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빨대를 사용하여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신 후 바로 양치질을 하지 않고 의외죠. 바로 양치질 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오히려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난 후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탄산음료를 마신 후 생수로 가볍게 입안을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교과서 페이지 42쪽을 펴주시고 대단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먼저 기호품이라는 용어를 알아야겠습니다. 기호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는 아니지만 독특한 맛과 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식품을 기호품이라고 합니다. 기호품의 예시로는 커피, 탄산음료, 카페인 음료, 초콜릿, 껌 등이 있습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약물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약물은 무엇을 말하냐? 약물은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약물 오남용에서 말하는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의 행동이나 정신기능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독성 물질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중독성 물질? 중독성? 어떤 말을 의미할까? 반복적인 사용으로 의존성이 생겨서 계속 찾게 되고 끊기 어려운 물질을 말하고 중독성 물질에는 알코올, 담배, 카페인, 마약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성이 강한 약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종류. 첫 번째,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물. 신경과 신경 사이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을 늘려서 신경을 흥분시킵니다. 중추신경 흥분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카페인, 니코틴, 코카인 등이 있습니다. 만약 날씨가 춥다고 해도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깨지지 않는 작은 물통에 물을 넣어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달리면서 마실 수 없다면
달리기 전까지 몸 안의 수분을 충분히 채워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달리는 코스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겠죠? 런데이는 일시 정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동안에는 잠시 정지를 해두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방금과 반대죠. 억제시키는 거. 뇌 신경 자극을 억제하여서 사고나 감정, 행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중추신경 억제제의 예시로는 수면제, 신경 안정제, 술,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각제입니다. 뇌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서 환상을 경험하게 하거나 지각된 것을 변형 또는 엄청 크게 과장시킵니다. 환각제의 예시로는 대마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성 약물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의존성입니다. 한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의존성. 두 번째, 내성. 사용할 때마다 양을 점차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세 번째는 금단 증상. 사용을 중단하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몸에 이상 증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약물 오용과 약물 남용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약물 오용은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용 지도 없이 혹은 지시사항을 아예 무시하고 약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물 남용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 감정, 행동을 흥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달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달리기 전날 술을 마시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달리기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리고 대회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는 달리기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 난 후에 바로 술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달리기를 하는 동안에는 고통스럽더라도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더운 여름에 달리기를 했다면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소량의 술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취할 정도로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포츠에서 잘못된 약물 사용으로 대표적인 것이 도핑이 있습니다. 도핑 많이 들어봤죠? 도핑은 운동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목적으로 선수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 또는 특수한 의학적 처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스포츠는 인간 본래의 능력으로 오리지널로 겨루어야 하는 스포츠에서 약물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도핑에 대한 비판 및 처벌과 금지 약물 검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체육교과서 페이지 44쪽을 펴겠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술, 알코올. 술은 에틸 알코올과 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에틸 알코올은 술의 주 성분으로 체내에서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뇌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기억력 저하, 체력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면 기억장애, 간경화, 간암 등의 신체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술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체적인 영향으로는 균형 감각, 집중력에 장애가 발생하고 숙면 방해, 소화기 장애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영향으로는 공격적이고 자제력이 약화되어 몸싸움도 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담배를 음식이라는 분류에 넣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하니 설명을 드려야겠죠. 먼저 담배와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에너지와 함께 산소를 온몸의 근육으로 보내야 합니다. 산소는 폐를 통해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죠. 그렇기 때문에 폐가 건강해야 더 많은 산소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게 되고 달리기의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담배는 우리의 폐 조직을 상하게 합니다. 소량의 담배로 인해 손상된 폐 조직은 적절한 운동으로 재생되거나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죠. 운동을 한다고 해도 폐를 건강하게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면 줄이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운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게 됩니다. 만약 담배를 피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달리기를 하면서 금연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주변에 담배를 피는 분이 있다면 달리기를 추천하고 금연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마지막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담배의 유해 성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담배의 유해 성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 집중해서 달려주세요. 담배의 유해 성분 세 가지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일산화탄소의 1, 타르의 타, 니코틴의 니코 해서 1타 니코. 니코틴은 흡연 직후에 뇌에 작용하여서 일시적인 진정 효과가 있으나 담배 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중독성이 있는 성분. 일산화탄소는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서 산소 공급을 막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걸 막아준다. 세 번째 타르. 담배를 피울 때 나오는 검은색의 끈끈한 물질로 폐 질환, 기관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성분입니다.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영향. 첫 번째, 소화기에는 소화불량, 만성장염 등의 소화기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새로운 성장의 문턱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지 못한다면 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호흡기에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폐암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순환기에는 동맥의 내벽이 손상되어 두꺼워지며 혈관의 지름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흡연의 두 번째, 사회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폐쇄적인 공간에서 여럿이 모여서 흡연하면서 각종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흡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청소년 비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흡연은 사회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일탈 행동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 카페인.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은 무엇일까? 카페인은 커피나무, 찻잎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녹차, 홍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탄산음료, 코코아 등에 많이 들어있으면서 감기약, 두통약에도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성장 발육에 지장을 줍니다. 두 번째, 두통, 근육 경련, 불면증, 신경과민, 초조함 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위벽을 손상시켜서 메스꺼움,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고카페인 음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음료가 고카페인인지 알 수 있을까? 고카페인 음료 제품에는 총 카페인 함유량과 고카페인 함유량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자, 이 에너지 드링크 뒤에 영양 표시제도 위에 보면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를 조심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체육교과서 이번에는 46쪽을 펴주세요. 비만 관리제라는 용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만 관리제의 약품에는 의존성이 강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독 위험이 큽니다. 비만 관리제에는 지방 분해 효소 억제제와 식욕 억제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자, 이제 5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달리기를 하기 3시간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라면 소화가 쉽고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세요. 신선한 야채나 과일도 좋지만 섬유질이 너무 많거나 질긴 재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물은 소화를 하기 위해서 위가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위가 많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면 복부에 통증이 오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하기 전에 가장 많이 추천하는 음식은 바나나와 스파게티, 밥 종류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매일 적당량의 커피를 마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달리기 전에는 가급적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뇨작용 때문입니다. 이뇨작용을 하는 음식을 먹고 달리게 되면 소변이 마려워서 제대로 달리기가 어렵고 쉽게 탈수가 되기 때문에 달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량의 카페인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달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탈수 현상을 느낀 후에 물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몇 분 혹은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달리기를 하기 전에는 이뇨작용을 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트레이닝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흡연이나 음주는 금물입니다. 대신 물을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지금까지 소모한 칼로리를 살펴보세요. 앞으로는 점점 더 칼로리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런데이와 함께 해주세요. 비만 관리제의 첫 번째, 지방 분해 효소 억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식물로 섭취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해서 섭취한 지방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줄이고 몸 밖으로 배설되게 하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식욕 억제제는 무엇일까?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게 하는 약입니다. 체육교과서 페이지 41쪽을 펴주세요. 활동 점검해보기 밑에 보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해보세요. 벌써 트레이닝이 끝날 시간이 되었군요. 오늘 트레이닝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리기, 아니 거의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한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변의 색을 보는 것입니다. 소변의 색이 투명하다면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글리코겐은 근육 속에 저장되고 달리기를 하는 주요 에너지이면서 뇌에서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에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량의 술은 괜찮지만 과음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는 담배를 줄이거나 끊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기도 하죠. 오늘은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음식들이 그렇지만 너무 많으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해도 안 됩니다. 다음번 트레이닝에서는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통증, 질병, 척추 측만증, 계절과 부상, 언덕 훈련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은 이 트레이닝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트레이닝이 종료됩니다. 아, 운동 끝났습니다. 신난 거 맞아요?
자, 고생했고, 오늘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여기는 김포 생태공원? 거긴데, 이제 저번 시간에 준혁이가 추천해준 곳이에요. 추천해준 곳 선생님이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준혁이 추천대로 길이 진짜 예쁘게 잘 되어 있고, 푸릇푸릇, 약간 제주도의 오름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천하고, 오늘 운동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게스트한테. 여기 도현이부터. 힘들었어요? 뭐가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뛰기? 계속 뛰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세진이는요? 힘들었어요. 힘들고. 힘들고 어, 힘들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아, 세진이가 진짜 잘 뛰어요. 지금 선생님이 뽑는 탑1, 페이스 탑1이에요. 진짜로. 제일 빨리 뛰었습니다. 기록도 6분 30초 안으로 뛰니까 제일 빨리 뛰는 학생이었어요. 오케이. 자, 우리 반 두 학생 게스트한테 또 특별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략 3월, 4월, 5월 3달간 런데이를 해봤는데 런데이를 하고 나서 변화된 점이라든지 느낀 점 말해볼까요? 세진이부터. 긴장 그거 있어요. 네. 그 자기 전에 핸드폰 안 하고 빨리 자요. 아, 빨리 잠들어요? 네. 피곤해서? 네. 아, 좋다. 일찍 자게 된다. 또 있나요? 오래 뛰어요. 아, 오래 뛸 수 있게 됐어요? 네, 저 1분도 못 뛰었어요. 와, 맨 처음에 1번도 못 뛰었는데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뛴 게스트 중에서 제일 빠릅니다. 선생님보다 더 빨리 가요. 아, 최고. 체력 향상 최고. 오케이, 도연이. 오랜만에 뛰니까 음, 좋았어요. 좋았고. 오늘 소감 말고 런데이를 3달간 하면서 변화된 신체적인 면이라든지 마음적으로. 모르겠어요. 에? 모르겠다고요? 지금 몇 주차 하고 있어요? 지금 미리 하고 있잖아요. 7주차 하고 있다면서. 그치? 네. 이렇게 꾸준히 그래도 달리고 있잖아요. 도현이가. 왜 달려요? 네? 왜 달려요? 심심하니까. 아, 심심해서 약간 런데이 하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죠. 네. 그런 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평소에는 그냥 흐그적 미그적 하다가 시간 가버리는데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치? 런데이 덕분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쵸? 오케이, 대답 좀 해주세요. 선생님 강요하는 거 아니죠? 오케이. 우리 이렇게 5주 3회차 두 7반 게스트랑 함께 했는데 다음 6주 1회차 운동 때 만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고 다음 시간까지 5주 3회차까지 숙제하세요. 자, 파이팅! 빠이! 빠빠!